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 제1회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공동주간 영어듣기 능력평가 중학교 1학년에서를 맡은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첫 번째 4월 듣기평가 잘 치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나는 좀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기출 평가만 잘 분석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 못 들어서 시험을 잘 못 봤는지 그 부분을 분석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해설 특강 1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부는 1번부터 10번까지이고요. 생각하게 꼼꼼하게 한번 해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은 우리 언제나처럼 그림 파악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I가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 2, 3, 4번에 1, 2, 3, 4, 5번까지 지금 각기 다른 곤충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은 개미, ant, 2번은 나비, butterfly, 3번은 잠자리, dragonfly라고 할 수 있죠. 4번은 거미인가요? spider, 5번은 무당벌레, 영어로는 ladybug라고 하지만 사실 1번 유형은 내가 얘네들의 영어 명칭을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의 생김새 묘사예요. 그래서 그림에 눈을 잘 두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이런 다리 개수 많이 나오죠. 다리 개수가 몇 개인지 혹은 여기 지금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같은 경우는 날개가 몇 개인지 이런 거를 묻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네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골라주면 되는데 특히나 다리는 영어로 leg 이잖아. 얘는 지금 다리가 6개니까 six legs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 얘는 지금 다리가 8개죠. 그러면 eight legs. 자, 이런 표현이 들릴 것이다. 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영어로 wing이라고 하니까 wing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내가 알아들어 주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날개가 여러 개니까 wings 이렇게 들릴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표현을 잘 듣고 1번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지 지금 쌤과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I'm a small insect. I'm a small insect. 자, insect가 바로 곤충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입니다. 나는 작은 곤충입니다. 그 I 다음 have 6 legs. 자, 요거를 들었어야 되더라. I have 6 legs 이렇게 들리는데 이때 사실 legs라고 들리지 않아요. 중간에 그가 살짝 탈락이 되면서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들릴 때는 I have 6 legs 이렇게 들린다는 거. 다리가 6개인 게 지금 1번하고 5번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도 아주 큰 힌트가 됐었죠. I usually make homes under the ground or inside a tree. I usually make homes. 그러면 나는 보통 집을 짓습니다. Under the ground. 그러면 땅 아래에 or 또는 inside a tree. 그러면 나무 안에다가 저는 집을 지어요. I live in large groups with a queen. 자, 요것도 아주 큰 힌트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I live in large groups with a queen. 그래서 요게 이제 여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개미에 여왕 개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6개의 곤충 중에서 다리가 6개인 곤충 중에서 개미에 대한 설명인가 보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해석은 크게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이런 뜻이죠. 누구와 함께? 여왕과 함께. 즉 여왕 개미와 함께. 이런 뜻이었어요. 계속 들어볼까요? I work together with others to get food. I work together. 그러면 협동해서 함께 일을 하는 거야. 그치? 누구와 with others, 다른 이들과 to get food, 먹이를 얻기 위해서 협동을 합니다. What am I? 그래서 무리지어서 살고 다리가 6개인 곤충, 특히나 또 여왕 개미가 있는 거 우리 1번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해서 정답을 골라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유형은 역시나 그림 파악하기와 같은데 이번에는 여자가 구입할 코트였고요. 지금 1, 2, 3, 4, 5번의 코트 모양은 동일해요. 겉에 크게 모양은 동일하고 이제 세세한 특징을 보면 이제 무늬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무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2, 3번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여기에 지금 하트 모양이 있고요. 하트 모양을 알아들어 주어야 되겠더라. 근데 우리는 하트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이렇게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로는 hurt 요렇게 들리거든. 그래서 요 발음 알아들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4, 5번의 큰 특징은 요 몰빵을 무늬, 그쵸?
여러분 물방울 무늬가 특징인데 물방울 무늬는 영어로 polka dot라고 하거든. 혹은 그냥 dot, 뭐 여러 개 있으니까 dots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큰 특징이 3번과 5번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주머니는 또 영어로 뭐다? 주머니는 pocket. 또 여러 개니까 S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들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골라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후반부에 결국 여자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를 끝까지 집중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한번 풀어보죠.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coat for my daughter.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I'm looking for a coat for my daughter. 그래서 look for이 찾다예요. 뭐뭐를 찾다라고 우리 무언가 물건을 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뭘 찾고 있냐면 코트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제 딸을 위한 for my daughter 이렇게 들렸죠? How about this one with the big heart? How about this one with the big heart? 그쵸? 역시나 하트라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heart 이렇게 들렸구나. 그래서 큰 하트가 있는 이거 어떻습니까? 요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에 시선이 가야 하고요. Not bad, but she likes small dots more. 그치, 이거는 거절이야. Not bad, 나쁘진 않지만 but 요게 나왔잖아. She likes small dots more.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요 단어가 들렸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번이나 5번이겠구나. What about this one with dots? 자, 그랬더니 남자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What about this one with dots? 그래서 그럼 요렇게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끝까지 It has pockets too. 여기까지 들었어야 되더라. 그쵸? It has pockets too. 그래서 요게 바로 주머니. 주머니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중에서 5번으로 골라야 되는구나. 역시 후반부까지 끝까지 들었어야 정답을 놓치지 않고 풀 수가 있었습니다. I love it. I'll buy that. 그거 마음에 드네요. 그걸로 할게요 해서 정답은 5번이었죠. 그래서 몰랐던 표현들을 우리가 암기해두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몰랐던 단어들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을 듣고 독도의 오늘 오후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자, 이 날씨 파악하는 문제 역시나 항상 매년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잘 봐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날씨를 들어야 돼. 다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날씨 정보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도의 오늘 오후 날씨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유명사가 독도라고 그대로 들릴 테니까 요거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요 오늘 오후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알아들어야 하는데요. 영어로는 this afterno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오후가 영어로 뭐라고? this afternoon. 그래서 이 표현이 들릴 때 내 귀에 들리는 그 날씨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틀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기 평가는 선택적인 듣기가 필요합니다.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해서 내가 정확하게 들어줘야 되는 부분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은 어떤 날씨죠? sunny. 자, 1번은 sunny, 화창한 날씨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자, 2번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windy. 3번은 비가 내리고 있죠. 뭐 rainy 또는 뭐 raining 이런 거 들릴 수 있고 4번은 눈이 내리는 날씨, snowy. 5번은 cloudy 해서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3번도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Hello. This is Dokdo Weather News.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독도는 들렸어요. Hello, this is 독도 weather news. 독도의 일기예보입니다. Yesterday it rained and it stopped at midnight. 자, 뭐 날씨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는 아니다. Yesterday는 어제 있죠? 그래서 어제 날씨는 it rained, 비가 내렸고 and it stopped at midnight. 그리고 자정에는 비가 그쳤어요 라는 뜻이고요. 자, 단어 정리만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바로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 12시를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It's windy this morning. It's windy this morning. 역시나 windy라고 하는
날씨가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죠. This morning의 오늘 아침의 날씨더라. 그래서 오늘 아침엔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But this afternoon, 드디어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요 표현이 들리는 순간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정답을 체크할 준비를 했어야 된다. Bu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의 날씨는요. it will be clear and sunny. It will be clear and sunny. 그래서 화창하고 그리고 해가 쨍쨍할 것이다. 하늘이 맑고 그리고 날씨가 아주 화창할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써니한 날씨인 1번을 골라 주었어야 됩니다. You can enjoy the pretty sunshine in Dokdo. You can enjoy the pretty sunshine in 독도. 독도의 아주 예쁜 햇볕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야 되는 표현은 바로 이 this afternoon. 이게 바로 오늘 오후라는 뜻이구나. 라는 표현 정리 잘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항으로 이어갑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한 마지막 말에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고요. 자, 아무래도 남자가 한 마지막 말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잘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말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조금 더 확실하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상황에서 이 남자가 이러한 마지막 말을 했는지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풀어보죠. Excuse me. Good evening, ma'am. What can I do for you? 실례합니다. 라고 여자가 말했더니 Good evening, ma'am. What can I do for you?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Well, the air conditioner in my room doesn't work. Well, the air conditioner in my room doesn't work.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에어컨. 이거를 영어로 air conditioner 이렇게 해야 정식 명칭이죠.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에어컨이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네요. 그래서 work는 우리 친구들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I see. Can you tell me your room number, please? 그렇군요. Can you tell me your room number, please? 방 번호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I'm in room 301. 저는 301호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줬고요. 드디어 이제 남자의 마지막 말에 가까워왔죠. I will check it out right away. I will check it out right away. 제가 그럼 지금 당장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에어컨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이 Sorry for the trouble. Sorry for the trouble.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상황 파악이 굳이 잘 안 됐다고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 sorry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남자가 한 말의 마지막 의도는 사과밖에 없습니다. 감사, 거절, 격려, 항의 보다는 sorry for the trouble,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으로 넘어가죠. 다음을 듣고 여자가 마라톤 행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거. 우리가 항상 5번은 이런 대화에 또는 담화에 언급, 미언급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오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더라. 왜 그러나 했더니 자, 1, 2, 3, 4, 5번을 다 들어주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앞에 문제 생각하고 있다가 혹은 잠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이 문제는 틀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내 귀에 말 그대로 언급되는 것을 지워가면서 그러니까 선택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에 들리자마자 1번부터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지워가다 보면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행사 날짜, 달리는 거리, 출발 지점, 도착 지점, 신청 방법 자, 어떻게 내기로 들릴지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바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spring, we'll have the school marathon event. 자, 이번 봄에는 우리가 학교 마라톤 행사를 열 겁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단 마라톤 있죠. 요것도 우리는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들릴 때는 marathon 이렇게 들리는구나.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거 발음 marathon이라고 들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정답이 막 쏟아질 겁니다.
It will take place on April 14th. 자, 이 부분을 듣는 순간 우리는 1번을 지웠어야 되지. 행사 날짜가 언급이 됐습니다. It will take place, 열릴 것이다. 자, 이 단어도 중요하죠. take 그리고 place 두 단어를 묶어서 우리가 열리다라고 외워주세요. 이 표현 중요하고 그러면 언제 열릴 것이냐, 언제 개최가 될 것이냐. On April 14th. 그래서 4월 14일. 그러니까 행사 날짜가 언급이 된 거죠. 그 다음 We will run for 5 kilometers. We will run for 5 kilometers 라고 해서 5km를 뛸 거예요. 그랬으니까 요거 들으시는 순간 달리는 거리는 5km였구나. 역시나 지워져야 하고요. The starting point will be the school front gate. The starting point 역시나 요거 듣는 순간 starting point가 출발 지점이겠구나. 그리고 발음에서 중간에 트발음 같은 것은 얼발음으로 많이 약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point라고 들리지 않았고 starting point 이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발음 같이 한번 챙겨주시고 그래서 시작 지점, 출발 지점이 됩니다. Will be the school front gate 그랬으니까 학교 정문이 될 것이다. 지워져야겠죠? We will run along the river. 자, 요거는 We will run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달릴 겁니다. You can sign up for the marathon on the school website. 그리고서 문장이 끝났는데 You can sign up 요 단어 역시나 여러분들 알아들었어야 하고요. 등록하다라는 표현이죠. for를 붙이면 어디에 등록하다. So you can sign up for the marathon. 어디에서 등록할 수가 있대요. 마라톤을 on the school website. 라고 얘기하면서 신청 방법을 말해준 것이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도착 지점은 들리지 않았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6번은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만날 시각입니다. 이렇게 시간 정보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좀 잘해보자. 그리고 주로 후반부에 정답이 나와요. 시간 정보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제시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 항상 그 패턴이니까 우리는 후반부에 들리는 시간 정보를 잘 듣고 있다가 두 사람이 만날 시각을 정확하게 골라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같이 한번 역시나 들으면서 확인해 보죠. Hey, Alex,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together? 안녕 알렉스야.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together? 함께 영화 볼래? 그랬고 Sure, I like science fiction movies. I like science fiction movies. 그래서 science fiction이 이제 SF라고 우리가 하는 거 공상 과학 영화를 말합니다. 나는 공상 과학 영화가 좋아. Then how about Spaceship 12? 그러면 Spaceship 12라는 영화는 어떨까? Great. What time should we meet? 자, 일단 집중을 했어야 되겠죠. What time should we meet? 그래서 우리가 몇 시에 만날까라고 했으니까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나올 거예요. The movie starts at 2:30 p.m. 자, 요거는 만날 시각이 아니라 영화의 시작 시간이죠. 영화가 2:30 p.m. 2시 반에 시작하니까 So how about 1:30 p.m.? How about 1:30 p.m. 남자가 처음으로 제시한 시간은 오후 1시 반이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했죠. That's a bit early. That's a bit early. 그래서 a bit 하면 약간 1시 반은 좀 이른 것 같은데 약간 빠른 것 같아. How about 2 p.m.? 그러면서 여자가 다시 제안하죠. How about 2 p.m. 오후 2시는 어떨까? Okay, let's meet at 2 p.m. in front of the theater. 자, 그랬더니 남자도 승낙을 하죠. Let's meet at 2 p.m. in front of the theater. 그럼 극장 앞에서 우리 오후 2시에 만나자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후반부에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항은 남자의 장래희망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남자예요. 남자 목소리가 어떤 걸 미래에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듣고 풀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어야 내 귀에 들리겠네요. 1번의 성악가는 vocalist라는 표현이 있고 작곡가는 composer 또는 뭐 대중음악 작곡가는 보통 우리가 songwriter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자는 conductor, 피아노 연주자는 pianist,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자는 violinist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남자의 장래희망 역시 들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Wow, it's a wonderful orchestra. Yeah,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come together to make a beautiful sound. 지금 두 사람이 오케스트라를
구경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관람을 했고요. It's a wonderful orchestra. 그랬더니 남자가 Yeah,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그러면 각기 다른 악기들이 come together. 조화롭게 to make a beautiful sound.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했어요. What are those instruments? 자, 그랬더니 여자가 What are those instruments? 저 악기들은 어떤 거지? They all have strings. 악기들의 전부 줄이 있네. 뭐 현악기인가 봐. 그랬더니 남자가 They are violins, violas, and cellos.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라는 악기야. Wow, how did you know that? Wow, how did you know that?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남자가 I'm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I'm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아, 나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거든. 해서 이 표현 중요하죠. 비동사 interested 그리고 전치사는 항상 in을 써서 어디에 관심 있다. 나는 어디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남자의 장래희망이 언급이 됩니다. I want to be a violinist. 그쵸? I want to be a violinist. 그래서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표현. 그치? 주로 want to be 라는 표현 뒤에 장래희망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현 잘 들었다면 친구들 충분히 바이올린 연주자라고 골라줄 수 있었네요. 자, 이어지는 8번입니다. 남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 있고요. 심정 파악하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남자 목소리 잘 들어보시면 어떤 감정인지가 좀 느껴집니다. 우리 친구들 사건이 보통 있죠. 그 사건에서 이 남자가 느낄 심정이 어떨지 잘 생각하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Oh, my smartphone is off. Oh, my smartphone is off. 그러면 내 스마트폰이 휴대전화기가 꺼졌다. The battery is dead. The battery is dead. 그래서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역시나 중간에 트 발음을 얼 발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the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나갔네. 이런 뜻이지. You didn't check your battery? 배터리 확인을 안 했어? No, I didn't. Can I borrow your phone? 안 했어. Can I borrow your phone? 너의 전화기를 좀 빌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빌리다라는 동사이죠. borrow. I need to call my dad. I need to call my dad. 아빠한테 좀 전화해야 돼. 여기서 need to라고 안 들리고 need to 중간에 또는 끝에 있는 드 발음이나 트 발음 같은 경우는 좀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I need to 이렇게 들리고요. 뭐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죠. Here it is. Here it is. 빌려줬어요. Oh no, I can't remember my dad's phone number. 그렇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Oh no, I can't remember my dad's phone number. 어떡하지? 우리 아빠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네? 라고 했고 That's too bad. 저런 안 됐구나. 자, 남자의 심정은 아마도 당황스럽겠죠? 아빠 전화번호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당황스럽겠다. 그쵸? 그래서 사건을 잘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서 남자의 심정을 골라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으로 이어갑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입니다. 자, 역시나 이제 여자가 할 일이니까 여자 목소리 끝까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 직후에 할 일이기 때문에 후반부를 잘 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후반부에서 아, 얘가 직후에 어떤 일을 하겠구나가 조금 더 확실한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1번은 그림 그리기, 도서관 가기, 학생증 신청하기, 미술관 관람하기,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기, 각기 전혀 다른 그래도 선택지에 단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같이 정답을 찾아보죠. What are you going to draw for your Korean art project?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to draw? 라고 했는데 여기 be going to가 보여요. 이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서 draw, 그럼 그리다 이니까 너는 무엇을 그릴 예정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For your Korean art project, 한국 미술 프로젝트를 위해서 너는 어떤 것을 그릴 거야? 라고 했더니 I have no idea.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I have no idea. Did you search for some famous Korean paintings on the internet? Did you search for? 하면 한번 찾아봤니? Some famous Korean paintings. 유명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유명한 한국의 그림들을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
I did, but I didn't like any of them. 그랬지. But I didn't like any of them. 그치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자, 이거 제안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how about 그리고 ing를 쓰면서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제안의 뜻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남자가 제안한 것은 도서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There are many Korean art books. There are many Korean art books. 많은 한국 미술책들이 있어 라는 뜻이죠.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I'll go now. I'll go now.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지금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여자가 지금 갈 곳은 당연히 도서관이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면 정답은 2번이다. 요렇게 골라주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화를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는 결국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항과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엽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크게 들으면 돼요. 말 그대로 주제를 파악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전반부에 좀 정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혹시 전반부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 두 사람이 크게 어떤 주제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역시나 같이 한번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죠. Jake, what are these toys on the floor? Jake, what are these toys on the floor? 그래서 제이크야, 여기 바닥에 있는 장난감들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이크가 They're my old toys, Mom. They're my old toys, mom. 그거 제 오래된 장난감들이에요, 엄마. I don't play with them anymore. I don't play with them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저 낡은 장난감들 가지고 더 이상 놀지 않잖아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m? 그러면 이 장난감들로 무엇을 할 예정이니? 그랬더니 남자가 I'm going to give them away for free.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I'm going to give them away for free. 그래서 이 표현 알아들어야 되고요. give away도 알아들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give away는 나누어 주다. 그 장난감들 나눠줄 거예요. for free는 무료로 라는 뜻이 되면서 저 그거 무료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 2, 3, 4, 5번 아무리 선택지를 봐도 1번 같아. 물건 나눔 같아요. 그쵸? Will you help me post about them online? Will you help me post about them online?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것들에 관해서 게시하는 거. 자, 포스트는 게시하다, 뭐 글을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That's great. I'll help you. 그거 좋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죠. Thanks, Mom. 고마워요, 엄마 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장난감도 나왔었고 뭔가를 나눠준다, 뭐 온라인이란 단어도 들렸지만 요거 절대 아니었다. 정답은 물건 나눔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했던 표현들은 give away, 나누어 주다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for free 라고 하는 것이 공짜로 또는 무료로 라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었다면 정답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틀렸던 유형 혹은 조금 애매했던 유형 선생님과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니까 중요했던 표현들 그리고 내가 알아듣지 못했던 발음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우리 11번부터 나머지 20번까지 계속 이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